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2페이지 가타카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한자가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히라가나예요, 히라가나.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타카나 배워볼 거예요. 자, 교과서 22페이지를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발음도 똑같고 근데 문자의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이건 히라가나였고 이건 카타카나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럼 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나눠놨느냐? 그럼 일반적으로는 히라가나를 쓰고요. 카타카나를 쓰는 건 외래어, 그쵸? 그리고 뭐 외국의 인명, 지명,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뭐 강조를 할 때 특별하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에 일본에서 쓴다고 하면 히라가나가 아니고 카타카나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이름은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뭐 딱히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어렵지만.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 나이 때 사실 그때 선생님을 가르쳐 주신 일본어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타카나 굳이 할 필요 없다. 잘 안 쓴다. 근데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외래어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래어를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어 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불렀었어요. 그때는. 근데 외국에서 나온 물건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외래어가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서 실생활에 쓰이는 외래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타카나를 예전에는 뭐 굳이 크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 지금은 외래어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서 뭐 간판이나 뭐 이런 걸 쓸 때 보면 대부분 가타카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타카나는 보고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히라가나만큼 뭐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시험에서는 자, 오른쪽 볼게요. 23페이지 보면 아니메, 코라, 컨비니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온 단어, 그쵸? 아, 딱 보면 이건 뭐다. 교과서에 나온 단어에 나오는 가타카나 단어 위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뭔가 히라가나와 다르게 각이 지어 있죠? 둥글지가 않습니다. 그쵸? 아나, 오처럼, 그쵸? 카도 이게 아니라 힘 격자 비슷하죠? 이렇게. 그쵸? 다릅니다. 자,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때 한자의 자획, 그쵸? 한자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걸 변형해서 문자로 만든 겁니다. 일단 선생님 보기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 가장 헷갈리는 게 이 시, 그리고 츠입니다. 점 두 개에 선 하나, 점 두 개에 선 하나. 비슷하죠? 이렇게 쓰니까. 자,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라가나의 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게 시죠. 그럼 이 시는
이 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뻗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씁니다. C는. 그리고 이게 세로로 돼 있죠. 점이. 그쵸? 쓰는 히라가나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츠가 됩니다. 그쵸? 얘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와 응 두 개가 있죠. 자, 소를 선생님이 히라가나로 쓸 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맞는다고 했어요. 둘 다 오케이입니다. 자, 소는 이 위에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쓰면 히라가나 소고 이렇게 쓰면 그냥 소입니다. 응은 반대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이 코, 그리고 유. 그쵸? 헷갈리죠? 코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던가. 디귿을, 우리나라의 디귿을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죠. 근데 유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처럼 보이죠? 그리고 와와 으 같은 경우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붙으면 으고 없으면 와죠. 그리고 느와 흐. 느는 이렇게 선이 있고 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많이 써보고 많이 익혀보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걸로만 따로 문장을 만들어 놓고 뭐 히라가나로 쓰시오 뭐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굳이 여기까지 외우는 건 여러분이 교양으로서 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여러분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나온 단어만큼은 반드시 가타카나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사진을 보고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며 가타카나를 써봅시다. 자, 뭐죠? 뭔지 모르는데 그림입니다. 이건 아니메라고 읽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니 어디 갔어? 메가 메 이렇게 아 아니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을 일본식으로 말한 겁니다. 아니메. 애니메이션은 영어죠. 영어를 옮겼으니까 아니메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코락.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쭉 짝대기. 왼쪽에서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왼쪽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그럼 이 짝대기는 뭐냐? 짝대기는 장음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히라가나의 장음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센세 하고 이를 알아서 앞을 보고 쭉 그었죠. 그쵸? 근데 가타카나는 그냥 장음으로 표시되는 걸 쭉 하나로 긋습니다. 그래서
코죠. 그리고 라입니다. 하는데 코를 길게 하나, 두 박자를 발음을 하고 라를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코라, 코라 이렇게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콜라 이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코라는 콜라입니다. 자, 세 번째 읽을 수 있나요? 콤비니 이렇게 읽습니다. 자, 뒤에 B예요, B. 자, 이건 응이죠. 그럼 마, 바, 파 앞엔 뭘로 읽죠? 미음이죠. 그래서 콤비니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콤비니는 영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죠. 편의점의 약자로 해서 콤비니 하면 편의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게무, 그죠? 게에다가 탁점이랑 반탁점 똑같이 붙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게임입니다. 자, 이건 뭐죠? 빵이죠, 빵. 마찬가지로 일본도 팡입니다. 팡. 조금 다른데 비슷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이죠. 일본에서는 컴퓨터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쓰고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PC 있죠, PC. 우리나라는 그냥 PC라고 쓰는데 PC가 뭐의 약자인가요? PC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그래서 퍼스널의 파소 그리고 컴퓨터의 콘을 떼와서 파소콘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없어진 말이 됐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로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와프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본도 뭐 컴퓨터로 뭐 인터넷도 하게 되고 게임도 하고 하니까 요즘은 파소콘을 많이 씁니다. 또는 컴퓨터도 많이 써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로 파소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긴 당연히 다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낱말을 잘 듣고 알맞은 사진과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외래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푸르 뭘까요? 뭐죠? 그쵸? 수영장이죠. 푸르는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케키, 그쵸? 케키는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코프 컵이죠. 코프는 컵입니다. 다음번에 스마호. 자, 원래는 히라가나로 이렇게 해서 이타이 아니죠? 에단 이, 그쵸? 그래서 케타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뒤에 케타이댕와 해서 휴대전화였는데 이걸 줄여서 케타이가 그냥 휴대전화를 핸드폰을 뜻하는 말이 됐었어요. 일본도 원래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선 어떻게 되겠어요? 스마트폰을 따로 부르는 말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스마트홈 이러다가 결국에 스마트폰의 줄임말, 그쵸? 스마트폰에서 스마, 그리고
호운을 호응이라고 하는데 그걸 붙여서 스마호 하면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재가 돼 있어서 케따이라고 해도 되고 스마호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호는 스마트폰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온 이 단어들, 그쵸? 배운 단어나 가타카나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크게는 여기까지고 일본의 한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본은 한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나요? 일본어를 배우는데 세 가지 난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히라가나, 두 번째가 한자, 그리고 세 번째가 동사. 이 세 개 외우다가 일본어를 포기합니다. 근데 세 개를 넘으면 일본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한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한자가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한자까지 배우면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한자는 읽는 방법이 일본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 다르게 읽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네, 일본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나요? 날생자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읽나요? 없죠. 아마 크게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 날생자를 엄청 많은 방법으로 읽어요. 예를 들어, 이러면 우마레루 이러면 태어나다, 낳다, 낳다가 되겠네요. 낳다, 아이를 낳다. 그리고 있기로 하면 살다, 살다, 살아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어는 한자가 있으면 어렵지 않은 한자는 상관없는데 한자가 있으면 그 위에 히라가나를 달아줍니다. 달고 플러스 나머지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히라가나를 달아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우라고 혹은 뜻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이 히라가나를 쓰는데 이 히라가나를 루비, 요미가타, 뭐 후리가나 이런 식으로 뭐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 위에 히라가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읽는다. 읽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자는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음독과 훈독이 있어요. 자, 음독은 음을 읽는 겁니다. 그대로. 아까 날생자 있죠?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뭐 이키루나 우마레루
하면 어때요? 날생자, 살아가다, 태어나다 라는 뜻을 읽은 거니까 훈독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날생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자와 음이 다른 겁니다. 훈독은 뜻이니까. 근데 이거를 뭐 생명체 뭐 이렇게 읽을 때는 세이라고 읽어요. 어때요? 생, 세이 비슷하죠? 그쵸? 음으로 읽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와 발음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법칙이 있어요. 나중에 일본어를 전공하면 배우겠지만 법칙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자라는 게 있고 한자 위에는 읽는 법을 써준다. 근데 이건 호리가나, 요미가타, 루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자의 뒤에 히라가나가 붙는데 이거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 음으로 쓸 때는 대부분 한자어가 됩니다. 그리고 뜻으로 쓸 때는 대부분 일상적인 동사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형용사. 그럼 품사를 쓸 때는 훈독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성이나 이름을 쓸 때 한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한자를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명함이나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위에 후리가나 혹은 뒷면에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름을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특히 여고생 같은 경우 자기 명함을 귀엽게 파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유행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래서 자기 명함, 학생인데도 자기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서 일본인은 명함에 있는 이름을 보고 한자를 보고 이름을 한자만 보고 이름을 유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명함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같은 이름, 발음이라도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무슨 글자 우리나라도 가끔 쓰죠. 아이, 어이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뭐 꽃게 할 때 게 이런 거.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많이 씁니다. 이런 명함이 선생님이 아마 갖고 있는 게 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던 그런 명함들을 수업 시간에 한번 가져가서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학습 활동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그때는 다른 설명도 뭐 덧붙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가타카나는 적어도 보고 이게 히라가나구나 이게 가타카나구나 구분할 수 있었을 정도면 있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타카나를 보고 교과서에 나온 그 단어 정도는 이게 뭐구나 어떤 뜻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공부해주면 선생님은 더 좋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